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은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네, 6개월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우리 시장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오늘장 또 불기둥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은행주, 금융주, 지주사 중심으로 불기둥이 세워졌고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도 덜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가장 빠르게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하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양시장 합쳐서 상승한 종목의 개수가 2,021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일장 또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장을 대비 위한 전략과 종목들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장 또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정말 뜨거웠습니다. 시장 키워드는 하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을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니까 꾸준하게 또 우리 시장 잘 달려오다가 오늘은 점프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움직임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작은 기대감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2770선이라는 숫자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텐데요. 오늘 연고점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700선 돌파하면서 273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한 번 더 스퍼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2771선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종가는 2.6% 오르면서 2770.84포인트에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견인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개인이 오늘장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외인과 기관 쪽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받아내는 오늘장이었고요. 외인과 기관, 개인 모두 다 오늘 뚜렷하게 매도 딱 방향을 취했습니다. 일단 개인은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1조 원 넘게 산 게 거의 10개월 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외인이 현선물 시장 합쳐서 1조 6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샀던 쪽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IT, 금융, 지주, 그리고 내수주를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관도 오늘장에서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에 한번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매도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은 또 꾸준하게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2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닥의 움직임이었고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점이 747선, 그리고 오늘의 고점이 752선이었습니다. 사실 고점과 저점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하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750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27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750선을 돌파하게 된 건데요. 종가 기준 65거래일 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3%의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750선에 깃발을 꽂았던 하루였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시장을 견인하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코스닥에서도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3천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세. 하지만 외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마찬가지로 좀 무난하게 받아내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1,471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사는 쪽이 오늘 또 그룹핑이 되더라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물려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뿐만 아니라 인물 관련 종목군들도 담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제일 많이 담았던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1,000억 원대로 잡힙니다. 외국인은 1,471억, 기관은 1,763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에 섰을지 또 특징주로 함께 파악해 보시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은 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였는데요. 종목들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인맥 관련 종목군들은 하락한 반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보시죠. 지역화폐 관련해서 코나이가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 2시 21분 정도의 상한가 진입하면서 풀리지 않았고요. 이 가격대가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2018년부터 지역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콘도 지역화폐 관련 종목인데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이 파루라는 종목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주가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요. 저쪽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 그중에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던 게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13%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아래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인맥 관련해서 혈연이라든가 학연, 지연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깊은 낙폭을 기록했던 게 상지건설이죠. 24% 급락을 하게 되면서 14,0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늘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강했던 쪽 바로 증권,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저PBR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지금 지주사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급증권이 장중에 상한가 진입하면서 오늘장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주, 우선주 모두 다 장중에 신고가 기록을 세우는 하루였고요. 증권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5가지 종목이 오늘 모두 다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본다면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지주사 중에서 탄력이 강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1%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한화, 오리온홀딩스, CJ, KB금융까지 오늘 모두 다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본주와 우선주가 모두 다 기록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인공지능 투자 100조 시대를 열어서 인공지능 제3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 후보 시절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쪽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모멘텀은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관련 종목군들 오늘 정말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 이 안에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도 참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오늘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신고가입니다. 33,650원에 아주 기분 좋게 장대 양봉 만들면서 마감을 했고요. 솔트룩스도 장중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런 점 모멘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21%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 함께 받으면서 장중에 7.4%가 넘어가는 강한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 바로 HBM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21만 7,500원에 기분 좋게 마감했고요. 그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무엇일까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수부양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주목을 받는 쪽 유통과 건설, 소비, 음식료가 꼽히고 있는데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광 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저 PBR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장중에 100만 원 선 뚫어내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03만 7천 원이 오늘장 신고가였고요. 다만 100만 원 선에는 안착하지 못하면서 99만 7천 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도 최근에 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라는 기록을 세웠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건설주도 흐름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이 가운데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인데 거의 7만 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4.7%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들로 넘어가서 또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부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 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료 쪽도 꼽히고 있더라고요. 지엔코가 상한가 기록했는데 이 종목은 유상증자라는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1,56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크리스 FNC가 장중에 상한가 진입을 했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쳤습니다. 골프 웨어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핑이라는 업체를 갖고 있기도 한데 오늘의 종가는 4,9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신세계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LS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가를 조금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음식료 쪽도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이트 진로홀딩스가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360원에 마감했고요. 마지막 삼양식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직 매운맛은 멀었다. 목표가 150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에 따르자면 아직까지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움직임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4.44% 오르면서 113만 원에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은지영과 시간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정규장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5천 시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증권주, 은행주, 금융주 등 그리고 지주사까지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간에서도 그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받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에서 먼저 상승했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우선주가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 여름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이 백신 관련해서 맞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의 7% 비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간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진원생명과학 1.16% 오르게 되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3,050원 종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철회 소식이 함께 들려왔었고 또 뿐만 아니라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는 7% 빠졌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이는 SK증권입니다. 1.06% 빨간불 켜면서 오늘장에서 종가는 665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일부 증권주와 STO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한국무브넥스 0.92%, 서울식품도 0.62% 빨간불 켜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었던 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먼저 셀리드 6.20% 빨간불이고요. 종가는 7,71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61% 빨간불 켜면서 1,979원 확인되고 있고요. 그린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위 리스트의 세 가지의 종목이 모두 코로나19 관련주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IEE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4.80% 빨간불을 켜게 되면서 8,960원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에 유리기판을 공급하겠다 이런 공급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이 관련 특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으로의 집중도를 높이겠다라는 전망을 또 밝혀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PIE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부각됩니다. PIE 이에 따라 오늘 시간에 상승률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렸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키스트론 3.60% 빨간불 켜면서 9,22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 날 새롭게 데뷔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7%로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시간에서는 빨간불 켜면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은 대범 투자자문의 트렌디한 매매 전문가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어제 투표도 하고, 네. 네, 그 대선 결과도 보고, 그렇게 이제 하루 잘 쉬고, 오늘 이제 출근해서 열심히 또 주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대선 투표가 끝나고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일단은 좀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근데 맞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좀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대선 이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전망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 시나리오대로 오늘 시장이 움직여서 저도 오늘 역시 장이 그래도 확실히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첫날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오늘이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히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우리 멘토님이 이제 진격의 6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6월 기대해 보면서 일단 멘토님과 오늘장 트릭 종목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나아입니다. 지역화폐 대장주로 등극한 종목이고요.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9,000원. 이 가격대가 52주 신고가고요. 빨간 장대 양봉을 가득 채우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코스닥 3위를 기록하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몰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정책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지금 지역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탄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코나아이.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굉장히 오늘 흐름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재명 정책주, 민주당 정책주 지역화폐 관련주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했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오늘 장에서 갭상승을 하고 쭉 밀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말아 올려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접근을 했는데 이제 후자로 오늘 흐름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뜻은 상승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주들은 실질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추려본다면 모멘텀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저는 코나이를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공부방에서도 실제로 공략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하면서 또 매매 기회가 온다면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오늘 시장에서 거의 5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신고가를 완벽하게 뚫어내는 아주 이제 좋은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높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차익 실현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갭이 뜨고 장 초반에 상승을 한다면 이제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이제 다음은 눌린 구간 또 다시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막 연속적으로 지금 급등을 하기보다는 N자 패턴으로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라서 매수 가격은 55,000원 일단 그 위에서 저는 잘 눌리는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 잡아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가 되고 정고점을 뚫어내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는 63,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나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55,000원 눌림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63,0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지주사들의 시세가 정말 어마무시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원익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도 상한가 진입하면서 6,400원, 마찬가지로 긴 장대 양봉 만들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자회사가 사실 대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회사를 보니까 뭐 원익 QNC도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는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주사.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저 이 종목도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주사 그 섹터랑 테마는 최근에 좀 그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도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거든요. 뭐 하나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 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첫날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지주사들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들이 좀 시총이 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익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데다가 오늘 굉장히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뜻은 이제 상승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총 작은 지주사가 최근에 그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원익 같은 경우에는 그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으로 시총 900억 지금은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1,000억이 넘었는데 이제 상승하기 전에 시총이 1,000억도 안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5조 원대 그룹 계열사를 지배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주사가 약간 테마를 형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원익은 대장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고 한 번도 이제 풀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갭이 좀 크게 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갭이 15% 이하로 뜬다면 시가 돌파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갭이 이제 20% 이렇게 이제 뜨면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데 15% 이하로 뜬다면 바로 이제 따라잡기보다는 이제 그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제 시가 돌파를 할 때 시가 재돌파를 할 때 한번 돌파 매매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저는 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갭이 크게 뜰 거기 때문에 갭 뜨고 나서 너무 또 크게 밀리게 되면 그건 오히려 저는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윗구간에서 버텨줘야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디서 버텨줄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돌파 매매, 시가 돌파 매매로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이시거나 너무 대응이 좀 타이트하게 힘드신 분들은 뭐 패스하셔도 되고요. 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내일장의 움직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15% 이하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시가를 확인한 뒤 돌파 매매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7,500원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쪽을 봐야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심에 빠져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가장 중요한 종목 힌트까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시간의 트릭 종목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I 확인해 볼게요. 일단 본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0.59% 오르면서 8,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나타났고요. 시간의 단일가 4.8%의 상승세 8,96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유리기판해서 뭐 대장주로 불리는 종목인데 시간외에서 흐름이 괜찮네요. 네네, 시간에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까지 또 상승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I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저는 좀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상장 초반에 끼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주 이제 급등한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이제 상승을 좀 했었었죠. 일단 이 PI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반도체,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도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약간 테마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좀 살펴보니까 1호 공약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지원하고 국내 생산 반도체 최대 10%까지 생산세 공제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유리기판도 약간 정책 쪽 그런 이슈를 좀 묻혀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주도 테마랑 섹터가 조만간 형성이 될 거예요. 되기 전에 본격적인 또 이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유리기판도 그 중에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고 충분히 이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매물대가 요 자리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좀 뚫어내주는 게 필요한데 매물대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매수 타점은 저는 이제 9,300원을 좀 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00원 구간에서 좀 지지받는지 확인하시고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이라 한 번에 팍 쳐올라가기는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쯤에 일단 물량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PI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9,300원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전략이고요. 목표가 10,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양통상인데 이 종목도 오늘장 강했습니다. 9.78% 오르면서 55,000원. 오늘 종가가 고가였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3.8%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7,100원의 시간의 단일가를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종목 저에게는 사실 좀 생소한 종목이라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오늘 삼양통상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픈 소식이지만 일단 주가로만 봤을 때는 지금 오너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가 부양에 조금 보수적이었던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간에서 상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또한 좀 저 PBR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수혜를 받아서 약간 이제 상승한 이력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아서 크게 이제 모르고 있다가 오늘 종목을 체크하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 또 상법 개정, 증시 부양책 중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상법 개정과 맞물려서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종목 또한 지금 당장 최근에 이제 거래량 실린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딱히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라 내일 이제 갭이 뜬다면 저는 룰림보다는 시가 돌파 매매, 갭이 뜬다면 갭 뜨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이제 시가 돌파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통상 시가 돌파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갭상승 한 다음에 밀리면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밀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시가를 돌파해 줄 때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갭상승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시간에서 3.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갭이 뭐 4에서 5% 정도 그 안에서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가 돌파 매매는 뭐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가 이제 뜨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삼양통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내일장에서 시가 돌파 매매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달리다가 넘어지면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죠. 약을 바르면 새살이 돋고 굳은 살이 박히기도 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난 포트, 여러분들의 상처난 계좌에 저희가 약을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라 딱 월, 화, 수 3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안 들어오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과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송영민 멘토의 트렌디한 매매 기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하자 송영민 멘토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여러분들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승 초입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로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단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저는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방송 이제 보시면서 기법과 매매 전략 많이 배워 가셔서
꼭 지금 시장에서 한번 이겨보자고요, 여러분들. 저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위주에서 매매하는 멘토이자 전문가로 이제 송영민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트렌디한 매매 기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항상 이 요즘 주식에서 매매를 하고요. 가장 뜨거운 종목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요즘 주식이라고 하면은 오늘 장을 또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최근 장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 종목 요즘 주식이 뭐냐? 코나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방에서 코나아이를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실제로 공략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디한 종목에서 늘 매매하고 있고 거기에 그 주가에 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즘 주식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바로 기준봉 매매를 합니다. 기준봉 매매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장대양봉을 만들 때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봉상 타점을 잡을 때도 있고 일봉상 타점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봉 종목들을 매일 서치하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장 끝나고 매일 나옵니다. 오늘 뭐 코나이 같은 거 그냥 여러분 오늘은 제 이 그 기법을 보시면서 코나이를 계속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일 서치를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서치하느냐? 저는 제가 만든 조건 검색식과 강세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해서 종목을 서치를 하고 있고요. 이 검색식이 시장에 이제 모든 주도주를 잡아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검색식을 거의 2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제가 뭐 그 주도주에서 매매를 안 한 적이나 못 한 적은 있지만 주도주를 놓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색식에 종목 주도주가 다 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검색식을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걸 공부방에서도 제가 직접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보셔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어떤 검색식이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강세 패턴 보조지표까지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글자로만 들으면 좀 알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요. 종목 선정은 뭐 검색식과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를 파악을 하고요. 재료라는 것은 상승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급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수급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런 형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목 서치하고 재료 파악하고 수급까지 체크를 했으면 종목 선정은 다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진 거니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눌린 구간에서 늘 매수를 하려고 하고 이 피보나치라는 기술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플로우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검색식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식 얘기하면서 이 지금 시장의 모든 주도주들을 제가 매매 안 한 적은 있어도 못 한 적은 있어도 놓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모든 주도주들을 다 잡아주는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고 한 2년 동안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실전 매매를 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를 할 때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검색식 이름은 주도주 기준봉 검색식이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바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뭐가 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종목이 뭐가 떠 있었어야 될까요? 그냥 시장에 오늘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재명 정책주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종목들이 오늘 검색식에 다 떠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코나이 여러분들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오늘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봤어야 됐고 실제로 매매도 했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떠 있었어요.
어제 이제 대선 때문에 하루 쉬기 전에 그 전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도 떠 있었고요. 월요일 날 이제 방송 한번 다시 보기 해주시면은 그때 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코나이 계속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솔트룩스, 오늘 이제 솔트룩스도 AI 관련주인데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해서 오늘 21%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지주사 대장주인 한화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아까 이제 원익 얘기하면서 원익홀딩스 얘기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원익홀딩스, 그리고 지역카페 웹캐시, 뭐 유라클, 그리고 뭐 MDS테크, 코오롱, 그리고 뭐 세명전기,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떠 있는 거 딱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의 주도주는 다 잡히는데, 여기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 사진, 이 검색식 요것만 보고 딱 알 수 있는 점이 뭐냐? 그냥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러분들 정책주들 다 떠있고 뭐 지역화폐 관련주들 많이 떠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지역화폐 관련주고, 거기가 주도주였고 거기서 매매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2차전지 뭐 이런 데서 놀았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매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핫한 데서 놀아야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 잡아주는 검색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검색식은 제가 실제로 이제 공부방에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해보시고 또 이제 후기도 많이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또 잘 사용을 해주고 계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만든 거를 남이 사용을 잘 해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식 소개 한번 해드려 봤고요. 이 검색식의 원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52주 신고가, 52주는 바로 1년입니다. 1년 동안의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 달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를 가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까지 다 뜹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이 900억 이상 들어와야 돼요. 주도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도주라는 것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까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은 검색식에 뜨고 그 종목들을 하루에 20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준다. 2,500개 가량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들 20개 정도로 추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식 이렇게 설명드려 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조지표 같이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그 보조지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강세 패턴이라는 건데 이게 보조지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강세 패턴이 보조지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강세 패턴이 뭔데, 제가 이거는 따로 설명 없이 그냥 차트 한 장으로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코나이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핫한 종목에서 매매를 한다. 그래서 이 코나이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딱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뭐 MTS, 휴대폰으로도 뭐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HTS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가 좀 다르실까요? 여러분들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홍색 패턴 떠 있는 거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뭐 캔들 똑같이 떠 있고요, 여러분들 이평선 똑같이 있는데 여기서 이 분홍색 패턴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홍색 패턴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이 강세 패턴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강세 패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날 이 종목이 이날 기준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분홍색 이렇게 떠 있는데 요날 이 코나이라는 종목에서 급등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기준봉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패턴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코나이를 딱 봤을 때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계속 강세 패턴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준봉을 형성을 했다는 거고 시장에서 계속 뜨거운 주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를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봉이 형성됐으니까 이 이후로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기준봉이 형성돼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 패턴과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식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주도주를 여러분들 놓칠 일이 없겠죠. 그만큼 이런 식으로 저는 종목 선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잘 매매해야 되는 것은 알겠고 그러면 매매 타점을 간단히 한번 잡아볼 건데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길게 설명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요. 피보나치라는 황금 비율을 사용합니다. 피보나치, 황금 비율, 단어 어려운데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382에서 1차 매수, 500에서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을 안 하고 1차 매수 되고 아니면 2차 매수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탈 안 하고 종목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매도를 해야겠죠. 익절을 해야겠죠. 익절은 어디서 하냐? 정고점 분할 익절이 일단 원칙입니다. 정고점까지 갈 때 상황 보면서 분할로 조금씩 파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 고점을 정말 강하게 오늘 코나이처럼 돌파를 해준다면 또 5일선, 11선 깨질 때까지 단기 스윙으로 홀딩해보는 전략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자, 또 코나이 나왔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검색식에 떠 있었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세 패턴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요거 떠 있으면, 매매해야 되는 종목인 건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검색식과 강세 패턴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종목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타점 한번 잡아볼게요. 피보나치를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보나치라는 것은 저가와 고가를 긋는 겁니다. 저가와 고가를 긋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딱 보세요. 자, 강세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기준봉이 형성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떴는데 기준봉이 형성되었을 때의 저가 그리고 고가를 그어줍니다. 여기가 고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그었으니까 이 이유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382 구간에서 1차 매수, 500 구간에서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여러분들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왜냐? 여기 382 구간이잖아요. 종목이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 382 구간 왔으니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 맥점이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 정말 순식간에 거의 5거래일 만에 이런 엄청난 급등 상한가까지도 여러분들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조금 이제 확인을 하고 산다고 이 구간에서 보고 이제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러분들 이런 주도주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기준봉 형성됐잖아요. 저가 고가 긋고 382 구간 1차 매수, 그리고 500 구간 2차 매수,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 이틀 만에 정고점 돌파하면서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면 시장이 어떻든 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주도주를 놓치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기준봉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저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거고요. 그리고 코나이는 저는 다음에도 계속 볼 겁니다. 몇 종목 보자면 바이오비주 똑같죠? 계속 지속적으로 기준봉 형성이 됩니다. 저가와 고가를 그었을 때 이런 구간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18,800원 정도가 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넣어두시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넥스틸 또한 비슷하죠, 패턴이. 저가와 고가를 그어주고 여기 여러분들 딱 맥점 부분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500원쯤 되면은 1차 매수 한번 또 노려볼 만할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공부방에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직접 증명을 또 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봉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검색식과 강세 패턴을 이용한다면 종목 선정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시장이 상승의 초입 구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기회다라고 하셨는데요.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멘토님과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의 수익률 탑5 종목군들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종목들 굉장히 트렌디한 시장의 종목들인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77%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택이나 노머스, 솔트룩스, LK 삼양까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을 많이 안겨주다 보니까 오늘의 종목도 참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네, 새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네. 우리 멘토님과 새로운 기분으로 네. 새로운 종목을 받아볼 차례예요. 그런 느낌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렇다면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LNG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느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이제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모멘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좀 본격화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미 협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재개가 좀 되면서 이제 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LNG는 빠질 수 없는 그런 테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가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3일부터 5일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 조금씩 상승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타점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에어레인은 이제 국내 유일의 LNG 필수 기체 분리막 관련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때 한택, 동양철관, 넥스틸,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LNG 테마를 이뤄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종목을 보니까 저는 에어레인이 가장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고가 부근에 가장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도 있고 다시 한번 차트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나이랑 좀 비슷한 모습의 차트 아닌가요, 여러분들? 상승하기 전에 그런 이제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제가 이제 19,900원에서 21,2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당장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23,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까지 얼마 어떻게 보면 안 남아서 일단 23,500원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매도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고 익절가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잘 지키셔서 대응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에어레인이었습니다. 과연 시장의 바람을 타고 잘 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새로운 시작은 기대감을 가져오죠. 정책 드라이브 허니문 효과의 시장은 오늘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